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갈래와 구조 살펴보는데, 일단 갈래가 얘는 시이기 때문에 현대시. 그래서 향수의 제목 뜻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향수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한자야, 한자.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말로 풀면, 고유어로 풀면 뭘까? 그리움이야. 그래서 서술형에 얘 중심 주제, 정서를 우리말로 써라라고 하면 그리움으로 써야 돼. 한자로 쓰라고 하면 향수라고 쓰고. 교재 페이지 못 찾았어? 97페이지. 노란색.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작가가 정지용 시인이 일제감정기 시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야. 자, 고향과 그리움에 관련된 시 낯선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정지용의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지용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야 돼. 얘는 일제강점기 시인이거든? 그래서 뒤에 다음 타임에 복습할 거지만, 비교할 거지만, 이 작품 향수랑 그 다음에 고향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 이 작품 향수랑 고향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야. 소재가 공통적이야. 근데 봐봐. 요거는 그냥 흘려드려도 돼요. 뒤에 꼼꼼하게 할 거니까. 우리 지금 배우는 향수는 얘들아, 얘가 고향을 돌아가기 전에, 다시 가기 전에 일제감정기 때 다른 곳에서 있어서 그리워가지고 쓴 거야. 완전 그 과거 기억이 완전 예쁘고 미화됐겠지? 근데 막상 고향은 가서 쓴 거야. 가보니까 옆집 영희도 없고 철수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내가 생각했던 고향이 아니야. 차이점이 완전 느껴지는 거야. 얘는 완전 그 고향을 되게 그리워하고 예쁜 모습,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다면, 이때 다시 따라갔으니까 자연은 되게 그대로인데 내가 생각했던 고향은 아니네? 실망하고 좌절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뒤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갈게요. 되시고요. 자, 여기 1년부터 우리 총 5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자, 계속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을 찾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제가 그려드릴게요. 넓은 벌판의 동초 끝에 옛 이야기가 지줄되는 실개천, 그러니까 졸졸졸졸졸졸졸 흐르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면서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해가 질 때 저녁쯤에 뭐라고 우는 곳이래. 농촌이야 도시야 얘들아? 농촌이야. 좋습니다. 일단 공간이 나와 있던 부분은 뭐죠? 알 수 있는 부분, 공간. 얘가 어디에 있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넓은 벌판. 일단 공간이야.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게 이제 공간적인 배경인데, 우리가 황소는 막 움직여요. 공간 아니에요? 근데 실개천은 우리 청개천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개천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시간은 어디서 나올까 얘들아? 여기 해설피 표시되어 있죠? 왼쪽에 별표 쳐주시고, 어휘 무조건 나옵니다. 오른쪽에. 해설피의 뜻 두 가지 있어요. 일단 해가 질 무렵이라고 했을 때 해석이 시간적인 배경이야. 써주고. 그럼 1년은 여기에서 지금 농촌, 우리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정경. 이게 풍경이에요. 넓은 벌판.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뭐 이렇게 그렸지? 황소가 이렇게 우는 그런 농촌의 배경이야. 이미지 그려지죠? 그래서 얘는 풍경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개 방식 중에 시선을, 화자가 얘를 지금 떠올리고 있잖아. 그러면 자, 카메라로 만약에 연출을 했을 때 카메라가 멀리서 가까이 가니 아니면 가까이에서 멀리 땡기니?
넓은 벌판을 보여주려면 멀리 찍어야 돼? 가까이 찍어야 돼요? 멀리. 오케이. 그 다음에 황소 찍으려면요? 가까이 가죠. 오케이? 그러면 본다, 풍경 간다 라고 해서 멀 원자 써가지고 원경이라고 하고 가까울 군자 써가지고 근경이라고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1년 같은 경우는 지금 원경에서 근경으로 간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년에서 그러면 얘가 고향의 정경이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농촌에 있는 벌이라든지 벌판이라든지 실개천이라든지 얼룩배기 황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 고향의 정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소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얼룩배기 황소는 그냥 뭐 TMI지만 그 약간 샌들한 황소가 아니랄까. 여기는 약간 허옇고 여기는 약간 누렇고 이렇게 물 빠진 그런 털 빠짐이 있는 황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향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정서는 시프레, 감정은 시프레예요. 기승전결 다 그립다 이거고 여기에서 잘 나오는 형식적인 특징은 뭐냐면 감각적인 표현이야. 한쪽에다가 적어줄게요. 감각적 표현 써주시고요. 감각적 표현. 똑같은 말로 감각적 이미지, 심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각적 표현, 이미지, 심상 다 비슷한 말이야. 우리 감각은 인간이 몇 개 있지 얘들아? 5감 있죠. 그지? 그래서 감각적인 표현을 찾으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신체 기관으로 알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돼. 예를 들어보면 얼룩배기 황소, 얼룩배기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 수 있지? 눈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시각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옛니하게 졸졸졸졸 하는데 무슨 감각으로 알 수 있지? 귀로 알 수 있어. 청각 이렇게 따져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 감각적인 표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일단 이거예요. 구별을 할 수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넓은 벌판 어떻게 한다고요? 시각, 넓대잖아. 앞 글자만 딸게요. 시각. 옛니하게 지줄된데요. 무슨 감각? 청각. 회돌아 나간대요. 무슨 감각? 회돌아 나갔네. 무슨 감각? 어떻게 알아? 회돌아 나가는 거. 시각으로 알 수 있죠. 시각. 얼룩배기 양소 시각.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 나오지. 금빛 게으른 우름. 금빛 게으른 우름이라고 했을 때 그 감각으로 따져볼게. 금빛 뭘로 알 수 있니 얘들아? 시각으로 할 수 있지? 우름은 운데 청각으로 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동시에 얘네들이 같이 사용했어. 감각이 두 개가. 자, 동시에 사용한다는 표현의 정의가 뭐냐면 봐봐. 우름이 금빛의 꾸밈을 받고 있죠. 우름은 우름인데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금빛 우름이라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얘가 한 세트야. 이걸 왜 구분 지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얘가 쓸 시간 줄게요. 일단 설명 듣고 공감각적 표현과 공감각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복합적 심상을 구분 지어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감각적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로 감각적인 전이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전이가 뭐냐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 위암이에요. 근데 폐까지 전이 됐어요. 이런다면 폐까지 옮겼다는 얘기지. 암이. 전이가 뭐냐면 이렇게 옮겨지는 거야. 시각이 청각 끝에 이렇게 옮겨진 거야. 그렇게 해서 감각적인 전이가 일어났다 이러거든요. 근데 복합적인 심상은 그냥 동시에 여러 개가 사용되면 복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비교 바로 할게요.
이 차이점이거든요. 봐봐. 공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건 소리 무슨 감각이요? 청각. 푸른 무슨 감각? 시각. 이렇게 됐지. 소리는 소리인데 푸른 소리야. 얘네들이 한 세트란 말이야. 맞지? 근데 복합적인 심상은 뭐냐면 푸른 하늘, 얘도 시각으로 알아요. 종소리 당연히 똑같아요. 청각이에요. 근데 푸른 하늘 한 세트고 종소리가 울린다 한 세트고. 맞니?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는 거야. 즉 두 가지 이상 둘 다 사용하는 건 맞는데 얘는 옮겨져야 돼. 이렇게 옮겨져야 돼. 푸른 종소리, 푸른 하늘에 종소리 울린다. 이런 식으로 각각 비교를 할 수 있어줘야 돼요. 뭐다? 이게 공감각적 심상. 그러면 향수는 어떻게 사용됐어요? 공감각도 들어가 있고 지금 1년만 보더라도 시각, 청각 겁나 많이 사용했잖아. 복합적 감각도 들어간 거야. 알겠죠? 두 개 선택지 다 맞게 해주는데 차이점을 알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패턴은 뭐냐면 이걸 A로 해놓고 A와 유사한 표현 방식이 사용된 하나는 선택지 5개 모르는 작품 딱 나와. 그럼 거기서 공감각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공감각에서 이런 것들 빌런으로 숨어있으면 걸러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감각적인 표현이 무조건 잘 나오니까 이거 한쪽에다가 정리해 주시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시고. 자,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잘 나오는데 조금 더 서술형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다면, 자, 제가 여자잖아. 내가 여잔데 선생님이 남자처럼 갑자기 꾸민 거야. 그러면 어머 선생님 목소리도 더 낮아지고 어머 쇼커드에다가 왜 저래 막 다리도 쪽 벌리고 선생님이 남자처럼 됐다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니 얘들아? 중요한 건 중심은 얘지. 근데 얘가 꾸미면 이렇게 받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연결을 하는 거야. 뭐 얘 무슨 감각에 무슨 화냐라고 저수를 할 때요. 어머나. 소리는 소리인데 푸른 소리인지 푸른이 소리의 꾸밈을 받는지 이걸 따져줘야 돼. 지금 소리는 소리인데 푸른 소리지. 맞나요?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꾸밈을 받는 거는 선생님의 남성화라고 표현해. 그러면 원래 알맹이를 뭐라고? 중심 얘기를 앞에다가 쓰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뭐라고? 얘는 청각이 시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청각적인 게 중요한데 시각에 꾸밈을 주고 있어서.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따는 거고요. 그럼 얘를 따져봅시다. 금빛이 꾸며요? 울음이 꾸며요? 보니까 금빛이 꾸미죠. 그쵸? 그러면 금빛화, 시각화가 됐네요. 그럼 중심이 알맹이가 청각이에요.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그 명칭을 따져줘야 돼. 서술형에 이렇게 공감각적 이미지다, 심상이다, 플러스 뭐에 뭐화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얘가 일제감정기 작품인데 현대시라고 분류해요. 근데 일제감정기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쓰지 않는 낯선 말들 등장해. 지금 나왔던 우리 지줄된다, 회돌아나간다, 해설피 이렇게 해설 달려있잖아.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뜻이 잘 나와요. 어휘 뜻. 해설피가 오른쪽에 정리돼 있었잖아, 얘들아. 첫 번째, 시간일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어. 그치? 그럼 얘 저녁인 거 아니까 우리가 시간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가 낮고 슬프게 우는 소리예요. 소가 우는 소리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감각이 달라졌죠. 1번으로 해석할 때 무슨 감각? 시각.
해가 질 무렵이라는 거 노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낮고 슬프게 우는 소리 뭐야? 청각. 해석에 따라도 달라져요. 자, 그럼 마지막 표현법. 계속 이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 표현법이에요. 전개 방식이랑 표현법이다. 근데 더 우리가 무슨 법으로 끝나는 거, 수사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봅시다. 질개천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졸졸졸 흘러갑니다라고 안 하고 옛 이야기를 질줄질줄줄 얘기해요. 옛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 동물도 할 수 있니? 인간만 할 수 있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인간만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뭐야? 의인화가 사용했다. 의인법이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의인법이 사용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용은 끝났어요. 1년 내용.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다 얘기했어요. 끝이에요. 요거를 안 했구나.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내용적에서 부분의 마지막에. 자, 우리 지금 도시에서 보지 못하는 실개천이라든지 황소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거든, 얘들아. 그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 그 농촌에서 좀 하네요. 무슨 성이 살아있다. 향토적인 음식, 향토 음식이라고 하거든. 토속적인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토랑 토속적인 시어가 이 시에서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향토, 토속 써주시고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농촌에서 정감각에 쓰는 표현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자. 도시에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가지예요. 사투리, 방언. 도시에서 보기 힘들고 사투리를 다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시어라고 해요. 이거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3년 내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뒤에서 할 거지만, 자, 이 시인이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일제감정기. 자, 일제감정기랑 시대랑 엮어가지고 이걸 사용하는데 무슨 의의가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냐? 일제감정기 때는 일본어를 쓰라고 막 강요했어. 근데 얘는 지 혼자 향토적인 토속적인 시어 쓰고 방언도 써. 그럼 뭐야? 우리말을 지켰구나.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의를 굳이 따지자면 일제감정기 소 써줄게요. 일제강점기 소 우리말 아름다움을 지켰다 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포인트, 어휘, 방금 밑줄 친 얘랑 감각적인 표현, 100% 객관식이나 주관식에서는 100% 나옵니다. 얘가 지금 연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에서 에스파 노래 중에 넥스트 레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 맞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후렴구라고 해요, 노래에서도. 그리고 쌉이라고 하거든요. 얘도 똑같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니까 후렴구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요. 후렴구. 일단 써줄게요. 후렴구. 한쪽에는 후렴구의 기능 좀 정리할게요. 오른쪽에 뭐 해도 되고요. 밑에도 많죠? 97페이지 밑에도 있고 98쪽에 써도 되고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후렴구가 다른 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고전 시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작품에서도 100% 똑같이 적용되는 효과를 일단 정리해 줄게. 4가지 있어요. 일단 100%인 거. 반복된다. 뭐 형성? 뭐가 조성된다? 반복이 돼. 무조건 따라오는 거. 뭐? 리듬감, 운율. 그렇지.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처음부터 제가 넥스트 레벨도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작품이 한 작품이구나, 그 노래가 한 노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작품의 통일성을 줘요. 통일. 한 작품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1연 끝나고 얘예요. 2연 끝나고 얘예요. 연을 어떻게 해요? 구분해주는 기능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연, 나눌 분자 써서 분연 기능이라고 합니다. 연 구분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면, 롯데월드 가봤죠? 롯데월드 가보시면 아틀란티스 타봤어? 놀이기구 잘 타니? 아틀란티스는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안 내려와. 개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훅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앞이 받쳐주는 게 없어가지고 안정적이지 않아서 무서운 거야. 근데 실내에 타는 그 프렌치 레볼루션 타봤죠? 걔는 어때? 이렇게 되잖아. 안전바가 앞, 뒤에 등받이 안정적이야. 360도 돌아도 괜찮아. 즉 얘는 지금 앞 뒤에 프렌치 레볼루션처럼 앞 뒤에 받쳐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안정감이 느껴진다 이래요. 형태적인 안정감 이러거든요. 효과, 후렴구의 기능인 거고요. 네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 이어서 제가 색깔 다르게 한 거는 여기만의 특징입니다. 혹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따져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후렴구라고 다 이렇진 않습니다. 내용에 관련된 겁니다. 내용. 자, 내용 볼게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라고 물어봤네. 잊힌다는 거야? 안 잊힌다는 거야? 그러면? 안 잊힌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정서가 뭐라고? 그립다라는 거. 꿈에도 안 잊힌데 그리워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용하고 주제와 연결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다섯 번째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주제나 정서나 감정이요. 요런 것들을 강조시키고 심화시킨다라고 나옵니다. 써주세요. 아니면 모아준다. 한 단어로 모아줘요. 그리움의 정서를. 그래서 집약이라고도 나온다 얘들아. 집약. 다 써주시고. 알겠니? 지금 1, 2, 3, 4번은 형태적인 기능이자 다른 시에서도 공통적인데 뜻이 없는 후렴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따져줘야 됩니다. 의미를 강조하는지 주제를 강조하는지 요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인 거고요. 자, 후렴구의 마지막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무슨 법 할 때 표현법 중에 272야라고 물어보게 끝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얘는 무슨 법? 서리법. 의문형이잖아. 근데 진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하려고 물어보죠. 봐봐. 첫 번째 나올 만한 거 다 알려준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 272야라고 했을 때 봐봐. 얘에 만약에 밑줄 치고 사용된 표현법과 유사한 거 골라라 하면 무조건 서리법 골라주면 돼. 알겠지? 근데 간혹 가다가 객관식에서 일치불일치해서 얘를 밑줄 쳐놓고 서리법과 영탄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도 나와요. 그럼 애들이 영탄법의 정의를 몰라서 옳지 않은 걸라고 고르는데 영탄법의 정의는 뭐냐면 정서를 강조시키면 돼.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즉 영탄법도 사용되는데 얘는 정서를 심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질문할 때 얘들아 선생님 근데 이거 유사한 거 틀라는데 서리법 찾으라는 거예요? 영탄법 찾으라는 거예요? 둘 다 사용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리법을 물어보는 거고 객관식에서 영탄법도 사용됐다면 그냥 맞게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얘를 서술형으로 쓰라라는 문제도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의문형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다로 끝나게 평소형으로
이성으로 쓰라라는 문제도 나와요. 이칠리 뭐라고 해야 돼요? 있다 없다? 없다. 좋습니다. 없다. 얘가 뭐라고요? 평서형. 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썼으면 2형 가보자. 2형. 자,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빠르게 달려갈게요. 후렴구도 반복되니까. 자, 2형에선 공간, 시간 찾아볼게요. 공간. 일단 내용 살펴보면 질화로에 재가 식어졌대. 우리 고깃집 가면 화로구이 먹으러 가면 이렇게 뭐 조심하세요 이래가지고 넣잖아. 그게 화로야. 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데 뭔 소리냐면 내가 창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는데 히히 태풍 칠 때 이렇게 바람이 돼요. 근데 그 소리가 뭐가 딱 말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소리가 히히 하면서 말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그리고 꾸벅꾸벅 졸아. 누가? 늙은 아빠가. 늙은 아버지가 꾸벅꾸벅 조는데 지푸라기로 만든 베개를 가지고 고이시고 어디에서 주무시고 있어? 방 안에서 주무시고 있죠. 그래서 이연의 공간은 방 안인데 방 안인 것을 알 수 있는, 실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이거지. 무슨 소재냐 이거지. 실내인 거 알 수 있는 거. 일단 질화로예요. 그리고 실내니까 뭐가 있는 거야 또? 베개가 있겠죠. 베개. 그지? 이거는 공간, 즉 방 안이라는 걸, 실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는 표현법 있거든. 시간이 나오는 글자 시어 뭐요? 뭐니? 나왔죠. 밤, 시간. 시간적인 배경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로구이에 숯이 다 식었대. 아저씨 불 좀 빼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빼주는 거잖아. 그치? 재가 식어졌다라는 거는 시간적인 배경이 아니라 시간적인 흐름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재가 식어졌다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절이 언제일까? 라고 한다면 계절. 어떤 계절일까? 너네 질화로, 집 안에서 화로 불 피우는 계절. 언제? 겨울. 계절 나온 거지, 그지? 그러면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시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고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질화로, 집, 베개 요런 것이 지금 고향, 집, 방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화로랑 지푸라기 베개는 도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봅시다. 그 다음에 감각적인 이미지고 봅시다. 얘들아, 감각 좀만 힘내시고. 자, 감각. 제가 식어졌는데 식은 거 어떻게 알아요? 근처에 가보면 알죠. 식은지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 무슨 감각? 촉각. 좋아. 그치?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도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너무 잘 나오죠? 감각 비교할게요. 밤바람 소리 무슨 감각? 청각. 말을 달리고 무슨 감각? 시각.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너네 해리포터 봤니? 난 해리포터 굉장히 좋아해서 해리포터 보시면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CG지만 거기서 막 이렇게 사슴 같은 애들 이렇게 등장해요. 통통통통 이렇게 튀어나다니고 그런 느낌인 거야. 소리를 막 말로 소리 힝힝 하는데 그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냥 소리를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소리가 중심이니 아니면 말을 달리는 게 중심이니? 중심은 뭐예요? 소리죠?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달리는 게 얘가 꾸며주는 거죠. 그 얘도 마찬가지로 공감각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청각이 시각한 거죠. 뭐뭐의 뭐뭐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공감각이라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졸음에 겨우신 늙은 아버지가 도다 고시는 곳이에요. 자, 표현법 바로 볼게요. 비인. 원래 뭐라고 써야 돼요? 빈이라고 써야 돼요. 맞죠? 근데 비인이래요. 왜 이렇게 쓸까 이거예요. 표현 방법입니다, 얘도. 자, 노래 가사에서도 맞춤법 틀리는 거, 맞춤법 파괴 애들이 너무 많고, 시에서도 맞춤법 파괴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시나 노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운율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법 파괴하는 걸 허용을 해준단 말이야. 그것을 시에서 맞춤법 틀리는 거 허용해요 해서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시적 허용. 시적 허용. 맞춤법 틀리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시적 허용 왜 한다고요, 여러분? 뭘 맞추기 위해? 운율, 또 강조, 뭐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운율하고 강조하려고 시적 허용을 사용합니다. 다 했고 대상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2연. 얘 그리워하는 건 뭐니? 지루하고 그리워해? 아니지. 뭘 그리워해? 누구? 늙은 아빠. 그치, 늙은 아빠 그리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늙은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그리운 대상.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정리하려면 굳이. 보자. 3년 가볼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이거라고 했어. 흙에서죠? 발음할 때. 깨알 변동. 흙에서가 아니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가지고 하늘빛이 그립대. 그래서 함부로 화살을 딱 쐈대. 그리고 이슬에 함처럼 이렇게 휘적시던 곳이 있대요. 자, 볼게요. 일단 시간과 공간 보자. 공간 어디예요? 예. 풀섭. 공간. 시간 알 수 있는 소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 언제 내려요? 아침 이슬이라고 하죠. 시간. 감각 가보겠습니다. 감각. 하늘빛, 파란 하늘빛이래요. 무슨 감각? 어떻게 하니? 파란 시각이죠? 색채 이미지니까 색깔 알 수 있는 거. 함초롬 휘적신대요. 함초롬 뜻 적어놨죠? 흐트러진 모양 아닙니다. 가지런한 모양이에요. 가지런한 모양, 그치? 함초롬 여기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 나와있지? 이게 객관식에서 막 흐트러진 모양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말장난으로. 알아두시고요. 적신대 얘들아. 감각 뭐니? 젖었다!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촉각으로 할 수 있죠. 촉각. 그리움의 대상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표현법하고. 표현법 먼저 보자. 파란. 이거 뭐라고요, 여러분? 파란 애로 써야 되는데. 시적 허용. 그치? 이제 다 했어. 내용만 정리하면 돼. 봐봐. 포인트. 일단 그리워하는 거는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에요. 자, 옛날에 우리 초딩 때, 중딩 때, 여러분 지금도 순수하시지만, 초딩 때, 중딩 때 얼마나 순진하고 막 이렇게 천진난만했어. 그럴 때, 고딩 되니까 너무 빡세고 힘들다, 이러잖아. 얘도 똑같은 거야. 어른 되니까, 진짜 그때 옛날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 너무 그립다. 여기에서의 내 마음은 현재의 내 마음이 아니라 과거에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순수한 화자. 즉 과거의 화자인 거죠. 내 마음이 그리워.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하늘의 상징적인 의미를 쓰라. 함부로 쏜 화살의 상징적인 의미를 쓰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봐봐, 하늘이 있어. 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화살을 이렇게 맞추는 거래. 화살이 하늘 맞출 수 있니? 없죠? 근데 옛날에는 쏘려고 막 했단 말이야. 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에. 알겠지? 어제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짤 돌아다니면 막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아니면 고학년 때 TV 보다가 막 하버드 생이 나왔어. 막 옥스퍼드 생이 나왔어. 보면 초딩 때는 갈 수 있겠다 이러면서 가면 되겠다. 나 하버드 갈까? 막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올라가면 오케이 스카이, 오케이 서울대, 오케이 하버드는 좀 무리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서울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되면 오케이 스카이, 그 다음에 고3 고2 되면 오케이 인서울 이러고, 고3 되면 오케이 대학만 가자 이렇게 가는 말이야. 사람들이 다 현실적으로 간다고. 얘는 뭐냐면 옛날에 하버드 화살을 쏜 거지. 이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동경을 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늘은 뭐요? 이상이라고요. 하버드처럼. 이상 세계야. 이상. 내가 하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그럼 함부로 쏜 화살은 어떤 의미라고? 막연한 동경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흙에서 자란 내 어린 시절이 마음이 그리웠어. 어떤 시절이요? 막연한 그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막 쐈던 그런 공간이 그립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1년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2년은 늙은 아버지고, 키워드만 쓸게 그냥. 굳이 안 써도 돼요.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년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순수한 마음이지. 그지?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는 거야. 사연 가볼게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이 어린 누이랑,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학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이 떠오른대. 그립대요. 얘도 처음에 일단 공간하고 시간 좀 보겠습니다. 자, 공간은 어디요? 어린 누이랑 아내가 어디에 있어요? 이삭 줍던 그 곳, 즉 논에 있겠죠. 밭에 있겠죠. 공간. 시간 언제 알아요? 시간. 낮, 밤, 아침 이런 것들 언제? 따가운 햇살을 통해서 알죠? 시간. 감각적인 이미지가 올게요.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이거예요. 이게 춤을 춘대요. 당연히 시각인 거고요. 검은 귀밑머리예요. 시각적인 이미지, 색채니까요. 날렸는데 당연히 시각적인 이미지인 거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얘들아 따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감각? 촉각. 좋아요. 공감각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 표현법 가보자. 자,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래. 자, 이미지로 드리자면, 제가 참고로 이게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완전, 그래서 맨날 비웃음으로 당하는데, 약간 요렇게, 귀밑,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귀에 바로 밑에 찰랑찰랑 똑딱발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 이미지야. 그래서 봐봐. 검은 귀밑머리를 이렇게 흩날려. 근데 그 흩날리는 머릿결이 뭐 같다는 거야? 물결이 춤추는 모양 같다는 거야. 바다에 이렇게 철썩철썩.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인데 얘들아, 일단 우리 같은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같은 무슨 표현법? 직유지. 같은, 처럼, 듯이 이런 것들 다 직유야. 그리고 중요한 거, 전설 바다의 밤물결, 춤추는 밤물결. 중요한 거 나오네요. 한쪽에다 메모합시다. 화류, 의인 비교할게요. 화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물이 아니야. 무생물이야. 근데 생물처럼 비유하는 거야.
근데 의인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야. 일단은 관계도가, 이건 안 그려도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왜냐면 생물이라고 하면 동물, 식물, 사람 이렇게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겹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화류랑 의인이랑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건 있어. 뭐냐면 포커스가, 화류는 무생물이거든, 포커스가. 오케이? 그리고 의인은 포커스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포커스예요. 봐봐. 우리 방금 했던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있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인간뿐이에요? 다른 생물도 할 수 있나요? 인간뿐이죠. 그래서 얘는 화류가 될 수 없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뭐가 춤춘대요, 얘들아? 뭐가 춤추니? 주체가 뭐야? 반물결이 춤추는 거죠. 맞나요? 그럼 물결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오케이? 무생물이야, 포커스. 그러면 따져보자. 춤춘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니? 동물도 이렇게 춤추니? 동물도 춤춘다고 표현해. 오케이? 그래서 얘는 화류법이다 라고 표현도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화류 적어주시고요. 근데 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서울여고에서는 작년에 재작년에 화류했다가 이번에는 의인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둘 다 맞게 해주면 돼요.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화류예요. 근데 출판사 자습서는 또 화류고 뒤에 평가문제집은 의인이고 이래.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 그래서 화류랑 의인이랑 둘 다 맞게 해주시면 돼요. 인간도 춤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둘 다 맞게 해주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선생님, 의인법은 알겠는데 화류법 와닿지가 않아요. 화류법만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안 써도 돼. 이거는 이해만 하면 돼. 책상에 날개가 달려있다. 책상에 꼬리가 달려있다. 이래요. 우리 인간은 날개랑 꼬리가 없잖아. 그치? 이건 무조건 화류법만 되는 거야. 의인법 못 돼요. 맞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선택지 오답률이 뭐냐면 전설바다가 공간이에요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시간적인 배경이 밤물결의 밤이에요 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고요. 다 검은 귀밑머리를 비유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수식어를 달아주냐? 우리 어린 누이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하고 꾸며주는 거죠. 어린 누이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속성은 어린 누이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냐 이거야. 이 차분한 애 같니? 아니지. 귓물이 흩날린대잖아. 그러면 차분한 게 아니라 정적인 게 아니라 역동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나와요. 추가적으로 순수하다, 꾸밈이 없다, 순수하다, 꾸밈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순수하고 이렇게 발랄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중심 대상에 또 그리움의 대상 뭐요? 아내죠, 아내. 아내. 그리고 사철이라고 하는 건 사시사철 할 때 사계절이에요. 사계절 동안 발을 벗었대. 양말 안 신고 맨발이래. 오케이? 맨발로 일해, 지금. 근데 이 아내의 표현하는 것 좀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얼굴이 못생겨서 존못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옛날 남편들 생각해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생각해보면 물론 사랑꾼인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옛날 일제감정기 20년대 30년대라면 보수적인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내분 예쁘세요? 인터뷰하면 아유 뭘 예뻐 이러잖아요. 그런 이미지라고 떠올려준대. 그러면 정리하면 진짜 안 예쁘다, 부정적이고 비판한다, 그게 아니라 뭐다? 굉장히 소탈하고 투박하고 꾸밈이 없고 이런 것들. 순수하고 투박하고
꾸밈이 없고 그런 아내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부정적 관점 아닙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를 그리워한다? 어린 누이랑 아내를 그리워해. 그 다음에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이렇게 줍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자, 1년 보시면 어때요? 고단한 모습이에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봤더니 되게 평화로워요. 철철철철 하고 뭐 울어요. 평화로워. 2년 봐봐. 아빠 뭐 했길래 이렇게 피곤하지? 가난하고 고단해. 지푸라기 베개배. 그래서 얘는 되게 가난하고 고단한 아버지의 모습. 그 다음에 3년 평화롭지. 흙에서 화살 쏘니 평화로워. 얘는 맨발로 고생을 해. 맞니? 그래서 되게 고단하고 가난해. 봐봐. 우리가 단짠단짠이라고 하듯이 얘도 단짠단짠 구조야. 뭐 평화롭고 고생스럽고 평화롭고 고생스럽고 이래. 그래서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니? 뒤에서 정리할 거지만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가난하고 고단한 모습도 있다라는 얘기 뒤에서 한 번에 정리할게요. 근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걸로 할게. 반복이 되잖아. 후렴구가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 보세요. 어머는 곳, 어머는 곳, 어머는 곳, 어머던 곳 이런 식으로 돼. 그치? 그래서 얘는 유사한 통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써줄게요. 구조 반복. 뭐뭐곳 뭐뭐곳 그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을 형성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문제 풀 텐데 마지막. 자, 얘들아. 우는 곳은 현재야 과거야? 요것만 보는 거야. 요거. 내용 보는 게 아니라 내용 전체 보는 게 아니라 봐봐. 휘돌아 나간대. 이해해줘야 돼요. 나간대. 운대. 우는 곳이래. 먹는 곳처럼.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현재죠. 먹는, 우는 밑에 봐. 보이시는 곳이에요. 달린대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예요. 시제를 따져주는 거야. 휘적시던 곳이래. 먹던 곳이라고 하면 과거야, 현재야? 과거죠. 마지막. 이삭 줍던 곳이에요. 과거죠. 시제로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시제를 따지면 시제. 뭐뭐는 곳은 현재고요. 뭐뭐 던 곳은 과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써줄게요. 진짜 넘어간다. 마지막 년이에요. 좀만 힘내세요. 봅시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다 해서 지금 조금 더디게 가는 거고요. 시한편을 이렇게 꼼꼼히 봐줘야지. 내시는 그렇습니다. 봅시다. 마지막 년입니다. 봅시다. 시간하고 공간 동시에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성근 별이 떴대요. 성근이라고 했을 때 띄엄띄엄 등성등성 있는 별이에요. 일단 별이니까 뭘 알 수 있니? 시간 알 수 있지, 시간. 밤이구나. 그리고 얘 어디에 있니? 모래성에 있니? 아니, 알 수도 없는 모래성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깡하게 우지짓고 깍깍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 있는데 여기가 공간이겠죠. 흐릿한 불빛이래요, 얘들아. 라이트 딱 켜는 거 뭐예요? 바깥에 창문이 있다면 라이트 안 켜도 되죠.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시간.
도란도란 거리는 곳, 얘도 엄연히 따지면 뭐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란도란 거리는 초라한 지붕이기 때문에. 감각 봅시다. 얘들아, 띄엄띄엄 듬성듬성하게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별? 시각으로 알죠? 띄엄띄엄 있다라는 거 포인트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서리 까마귀. 이렇게 늦었어. 얼른 앉으시고. 흐릿한 불빛. 요거 서리 까마귀 우지 짓고 먼저. 까마귀가 깍깍 울어요. 무슨 감각? 청각으로 알지. 흐릿한 불빛 어떻게 알아요? 시각. 도란도란 거린데요.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니까 청각. 노란색 책 페이지 97페이지 펼쳐주시고. 네,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하고도 같이 볼게요, 여러분. 봅시다. 앞에 보시고, 하늘에는 띄엄띄엄 듬성듬성 있는 별이 이렇게 있고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바로 옮긴대요, 여러분. 모래성, 갑자기 모래성, 이렇게 되지만 옛날 과거를 추억하기 때문에 라라랜드라는 영화 본지도 모르겠지만 막 상상을 하면서 막 환상적인 분위기, 동화적인 분위기 이렇게 연출되는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내용을 막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이런 문장을 넣었구나 해서 동화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화적 분위기. 동화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뜻 중요한 거 나와요. 아까 해설피처럼요. 이 서리 까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해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서리라고 하는 걸 좀 볼게. 우리가 서리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 얼음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일교차가 크면 서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봄 같은 환절기 일교차 크지만 얘는 되게 따뜻해. 근데 우리가 쌀쌀할 때 가을 때 서리가 내려. 그래서 서리라고 나오면 무조건 가을이라고 문학에서 지칭을 하는 거고요. 두 가지 해석이 뭐냐면 첫 번째 해석은 가을에 나는 까마귀야. 서리가 내리는 계절, 즉 가을에 나는 까마귀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가을이긴 가을인데 서리를 이미 맞아버렸어. 진짜로 서리를 맞은 까마귀. 서리 맞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위기가 환상적인 분위기, 동화적인 분위기도 맞지만 깍깍 이런 식으로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흐릿한 불빛에 누가 도란도란 앉아서 거리는 곳?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가족들. 주체는 가족들인 거지. 그래서 꼬맨들 차마 이칠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총정리 하고 쉴게요. 쉬었다가 학습활동 할게. 1년은 고향의 풍경, 전경을 얘기하는 거고 2년은 늙은 아버지 그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년은 내가 흙에서 그 하늘빛에 썼던 화살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연은 누구 그리웠죠? 누이랑 아내랑 그리웠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5년은 누구 그리워해? 가족들 그리워해. 도란도란 했던 지붕, 도란도란 거렸던 곳 그리워한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분위기 자체 슬픈 거 절대 안 나와요. 부정적인 거, 우울하다, 좌절 절대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1년부터 5년까지 어떤 모습이 됐던 간에 뭐요? 다 그립다. 기승전 그립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제는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이 우리말 향수가 한자어라고 했어. 알겠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 시험 포인트는 지우기 전에 하고 쉴게요. 시험 포인트는 뭐가 100% 나온다. 일단 감각적인 표현 100% 나오고 그 다음에 후렴구 꼭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도 찾아쓰라는 얘기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했던 것 중에 시험 안 나오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쉬겠습니다. 정리할게요. 학습활동 계속 이어서. 우리 표에서 빈칸 쳐보는 거예요. 정리할 겁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찾았을 때 우리 1년에서는 해설피 무슨 뜻이요? 정확하게 서술하라라고 하면 해가 질 무렵이라고 얘기했어. 저녁이라는 거고요. 벌, 실개천, 공간적인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 제가 네모칸 쳤었어요. 그 다음에 고향의 풍경 떠올리고요. 2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밤바람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경 2연이 어디였지? 늙은 아빠가 어디서 잤어? 방 안에서 잤으니까 우리 실내인 것을 알아야 돼. 그럼 질화로 집 베개지. 그 다음에 늙으신 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침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슬로 알고요. 그 다음에 풀숲인 거 알죠? 공간 풀숲이라고 생각하면 돼. 풀숲. 함추로 휘적시던 곳. 언제의 화자? 과거의 어린 시절의 화자요. 순수한 어린 시절의 화자의 마음을 그리워하는 거지. 순수했던. 시간적인 거. 우리 누이랑 아내 떠올리는 거. 따가운 햇살이 이삭 줍던 곳. 그리고 밭인 거 알고요. 이삭 줍던 곳. 어린 누이와 아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아까 했던 거 복습인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있는 성금별, 듬성듬성 있는 별. 그 다음에 불을 밤에만 켜니까 흐릿한 불빛. 그 다음에 하나만 쓰라라고 했을 때 뭐 도란도란 거리는 것도 맞지만 장소 하나만 쓰면 초라한 지붕만 쓰면 돼요. 그리고 얘는 가족들 그리워하죠. 도란도란 거리는 가족들 그리워해요. 봅시다. 이거 왜 굳이 정리했냐면요. 앞에 보실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1년 같은 경우는 고향의 풍경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맞니? 그래서 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얘네들 늙은 아버지가 꾸벅꾸벅 졸아. 뭔 고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꾸벅꾸벅 졸아. 그치? 그런 것들을 되게 지푸라기 배구자네. 가난하고 고단한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요. 평화롭고 아름답잖아요. 일단 좋고 싫음을 굳이 나누자면 완전 좋은, 즐거운 얘기인 거잖아. 그럼 즐거울 락 써서 두음 법칙 때문에 낙이라고 적어줄게. 낙. 즐거울 락 쓰는 거야. 낙관적이라 할 때 이거 쓰는 거죠. 가난하고 고단한 건 쓸, 고차, 아프다, 고통, 고난 이렇게 했을 때 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밑에 굳이 따주자면 뭐요? 얘는 막 순수해요. 따가운 햇살에 막 햇빛 받으면서 탈 텐데 맨발에 막 이삭 좁죠. 고생하네. 도란도란 밤에 얘기하네. 즐겁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구성이 낙고 낙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 맞죠? 맞죠? 단짠단짠처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얘를 애들이 가난하고 고단하면 그럼 떠올리기 싫어하네요. 그냥 아픈 기억이네, 아픈 추억이네요. 이렇게 떠올리는데 절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 오래된 막 인기 많은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저희 연습생 때 있잖아요. 아주 막 배고파가지고 막 몰래 먹었잖아요. 힘들었던 시절 막 얘기해. 근데 그때가 좋았지야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런 느낌인 거야. 즉 부정적이고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아름답게 그것마저도 그립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뭐 고통받는다
안 되고 아픔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것조차 다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낳고식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구조를 따져볼 때 봐봐. 1년과 2년의 순서를 바꾸면 내용이 달라지니 내용은 똑같니? 똑같죠? 얘가 원인하고 결과가 아니잖아. 그냥 고향 풍경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거잖아요. 바꿔도 순서 상관없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쭉쭉쭉쭉 나열하고 인과 순서 상관없는 걸 병렬적인 구조라고요. 병렬적 구조. 병렬적은 대등한 것끼리 나열되는 것을 병렬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되는 거. 오답 좀 보면 오답. 인과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유기적인 구조다? 근데 이게 애매해. 이게 조금, 그러니까 국어가 말장난이잖아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데 뭐냐면 유기가 우리 몸이 만약에 팔이 내가 이게 손이 다쳤어. 그럼 얘 손만 아프니? 아니 이제 머리도 아프고 막 고통을 느끼잖아. 몸이 유기체거든? 연결됐다 이거야. 그럼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얘가 연결됐다라는 건데 요게 애매한 게 뭐냐면 유기적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인과적인 거예요. 얘가 더 큰 범위거든요. 근데 얘가 왜 애매하냐면 병렬적인 구조가 제일 맞고요. 얘가 후렴구가 반복돼서 이거는 연결된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유기적 구조가 많다라고 한다면 후렴구 때문에 그래요. 후렴구는 연결돼요. 근데 내용적으로 인과관계는 없어요. 알겠죠? 인과적이라고 하면 틀리고 유기적 구조다라고 한다면 앞에 조금 설명을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봐야 돼. 후렴구가 연결되어서 유기적인 구조로 연결됐다라고 하면 맞게 해주셔야 되겠죠. 통일성을 주니까, 같은 작품이라는 걸 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어서 볼게요.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인데 얘들아, 운율 형성하는 요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형식적인 부분인데요. 왜 리듬감을 어떻게 해서 형성해 줄까? 뭐가 반복돼서 얘들아? 뭐가 반복? 후렴구 좋아. 후렴구 반복. 그 다음에 뭐뭐는 뭐뭐 곧 반복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반복된다고 했어. 특히나 아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했는데요. 요게 지금 뭐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맞게만 해주시면 돼요. 대꾸법. 대꾸법도 운율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정어조가 유사한 거니까요. 밑에는 너무 많아서 아까 표시했기 때문에 요건 생략할 거고요. 효과만 쓸 거예요. 자, 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왔어. 그치? 미각만 빼고 다 나왔거든, 얘들아? 미각 맛보는 거, 오감 중에. 미각 빼고 다 나왔어. 근데 뭐 시각, 청각, 뭐 촉각, 감각, 공감각 다 나왔지만 이걸 왜 쓰냐 이거야. 효과. 일단 어떻게?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그쵸? 생생하고 생동감 있고 구체화, 실감, 아무거나 다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있잖아 그 라면 맛있더라? 근데 그 라면을 야 매콤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그러면 그 매콤하면서 그 칼칼한 그런 라면이야 하면은 되게 실감나고 내용도 와닿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한다면 내용도 와닿아요. 뭐요? 그리움의 정서 심하죠. 그리움 정서 환기라고 적어줄게. 환기라는 말 모르시면 안 돼요. 환기는 우리 창문을 딱 열잖아. 그럼 바람 확 들어와. 그것처럼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불러일으킴이라고 적어줄게요. 불러일으킴. 그냥 강조라고 해도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서술형 때문에 이거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봅시다. 자, 표현 방법. 의인법이라고 했어요. 사람만 이야기를 줄줄줄줄 얘기하니까 의인법 사용하면 공통적인 표현 효과가 있어요. 같은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거니까 당연히 친숙하게 정겹게 느껴진다가 포인트인 거지. 그치? 친근감 뭐 이런 것들 다 맞아. 왜? 사람이 아닌 것을 같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친근감 느껴지고 공통점이 되어 있죠. 이칠리아가 볼게. 무슨 표현법이에요? 의문형이니까 뭐? 서리법. 뭐 한다고? 그리움, 뭐? 강조. 간단하게 쓸게. 얘 두 가지 있다라고 했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뭐요? 아, 둘 다 쓸 건데. 자, 일단 같은은 지급법이고 물결이 춤춘다고요. 무슨 표현법? 둘 중에 하나? 화류.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습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판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화류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선택지에서 의인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으면 이렇게도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걸 왜 썼을까? 자, 누구를 비유한 거야? 누이의 머리를 비유한 말이야. 왜 썼을까? 누이가 어떻게 이미지다? 막 돌아다녀. 역동적 이미지 강조하려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객관식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한 느낌, 요것도 메모 준다는 거. 이런 애들이 있어. 거의 뭐 이과, MBTI로 따지면 T 이런 애들 있잖아. 공감 못하는 애들 막 쌤 근데 저게 왜 아름다워요? 신비로워요? 막 이래. 그렇게 따지면 안 돼. 반대로 따져줘야 돼. 이게 그럼 신비롭진 않니? 그럼 안 아름다워? 이렇게 따졌을 때 그건 아니에요 하면 맞게 해줘야 돼요. 알겠나요? 똑 떨어지는 그렇게 객관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 그럼 안 아름답냐? 신비하지 않아? 이렇게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다 맞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펄럭펄럭 잘 사용하지 않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아름답고 신비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해서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표현법, 효과, 서술형 너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 마지막. 쓸 공간 많죠? 하나만 쓰고 갈게요. 101페이지 아래에다가 써주시면 되는데 메모할게요.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나머지는 설명 듣고 써셔도 되고요. 네, 자 볼게요. 내용 좀 살펴보고 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뭐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을 하냐 이거예요.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 문제에서 다 맞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일치불일치해서. 근데 뭘 찾으라고 하는 거지? 뭐가 정답이지? 이렇게 해서 멘탈 나가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 따로 알아줘야 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향수 배웠잖아. 작가의 첫 번째 초점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작가. 작가는 뭐냐면, 왜냐면, 어떤 거냐면, 내가 정지용 시인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습니다. 이러면 작가의 초점 맞춘 거야. 맞니? 작가는 뭐 하냐면, 내가 그리워 작품으로 표현할래 이거거든? 그래서 작가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 적을 사람 적을게요. 표현론적 관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적을 거니까 쓸 공간 남겨주시고 얘는 2번 순서 뭐 상관없지만
번호는 달아줄게요. 마지막 4번까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대로 가자. 시대는 지금 일제감정기 1920년대, 30년대 배경이라면 일제감정기 속에서 이렇게 농촌에 관련된 우리말을 엄청나게 구사했네요. 우리말을 막 지켰네요.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 이거는 시대를 어떻게 한다? 반영했다 라고 해서 반영론이야.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독자는 뭐밖에 못하니? 얘는 생산밖에 못하니? 받아들이는 거 수용밖에 못하니? 라고 하면 쓸 수 없죠? 받아들이는 것밖에 못하죠? 주는 거 그냥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인다 해서 수용 혹은 효용이라고 나옵니다. 효용이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야. 마지막 작품만 보는 거. 쌤, 작품은 어떻게 받아봐요? 작품은 표현법 이런 거 다 없어도 알 수 있거든요. 운율 형성하네, 후렴구 반복되네, 이런 것들도. 심지어 작가가 아니라 화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화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작품만 보는 거야. 즉 얘만 절대적으로 보는 거야. 나머지 상관 안 하고.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 혹은 똑같은 말로 얘는 안쪽에만 보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작품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기 때문에 얘는 내재적인 관점이라고 나와요. 그럼 굳이 비교하자면 얘들아 1번부터 3번까지의 관점은 뭐? 외재적인 관점인 거고 작품만 보는 건 내재적인 관점이라고. 왜? 겉에 있잖아요. 작품 겉에. 그럼 문제 유형은, 요거 관련된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볼게요. 앞에 볼게요. 문제 유형은 일단 다른 문제들이랑 좀 다르게 나와. 뭐라고 하냐면 틀린 애, 적절하지 않은 애 이렇게 고르라고 얘기 안 해. 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 너네 틀린 거랑 다른 거 알지? 응. 다른 거는 모양 이런 식으로 막 별표 이렇게 했을 게 다른 거고요. 틀린 거는 OX의 문제인 거 알죠? 다른 하나는 거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야? 4개의 선택지는 모두 다 작가 표현론적 관점인데 하나는 막 수용론적 관점이야. 그거 고르라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내용은 다 맞겠지. 틀린 문제가 아니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야. 적절하지. 다 적절한데? 이렇게. 이질적인 거 하나라는 것은 다른 거랑 똑같은 거야. 다를 이자. 우리 허생전에서 허생이 이인이라고 배웠죠. 이가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보기로 얘를 그냥 친절하게 되게 설명해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대를 바탕으로 뭐 한다? 관점 파악한대. 그러면 A에 관련된 관점으로는 그럼 시대 고르면 돼. 얘는 심플하지겠죠? 그쵸? 근데 이거 다른 하나 했을 때 유형을 조금 봐야 되는데 다른 하나가 외젠지 내젠지를 일단 고르고 이건 훨씬 더 쉽겠죠? 아니면 4가지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내재냐 외재냐 이렇게 고르는 거고 1, 2, 3, 4 중에 구분 세부적으로 해라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요.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멘탈 나가지 말라고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1번부터 4번이 어떤 건 표현이고 어떤 건 수용이고 어머나 어떤 건 반영이야. 뭐야? 다른 거 하나 뭐 골라야 되지? 근데 5번이 내재적인 관점이야. 그럼 뭘 골라야 된다고? 내재 이거 골라야 돼. 얘를 한꺼번에 묶은 거야 그냥 외재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얘는 한 세트라고 보셔도 돼요. 어떤 유형에선.
그래서 요거 문제 유형 요거는 꼭 써줘. 다른 거 하나, 이질적인 하나. 요거는 메모해 주세요.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기서 잠 깨세요. 잠 깨세요. 썼어. 문제 유형 써주세요. 문제 유형. 잠 깨. 그래서 이거 검은색 책에 내신 문제집에서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요거 관점 기억했다가 풀면 되고요. 이거 막 빈칸 뚫어서 막 내라는 부분은 프린트를 학교에서 따로 나눠주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 내진 않는데 객관식으로는 많이 출제됩니다. 근데 애들이 다른 건 다 잘해. 풀다 보면 금방 익혀. 근데 애들이 맨날 질문 나오는 거는 얘랑 둘이거든? 이거 두 개?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방법만 설명드리고 바로 학습 활동 할게요. 자, 작가랑 시대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나를 설명할 때 저는 언제 태어났고요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맞니? 그러면 작가는 설명할 때 시대를 뗄래야 뗄 수는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정지용 시인은 일제감정기 때 고향을 타향을 그리워했다. 그럼 애들이 그럼 작가야. 일제감정기 시대야. 이래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작가는 작가가 꼭 들어가 있고 시대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시대는 작가란 말이 안 나와. 알겠니? 그래서 얘는 작가가 당연히 들어가고 시대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작가라는 말이 안 나와. 시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다 시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작가가 들어가 있는지 시인이 들어가 있는지 정지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학습활동. 향수의 시인과 가상으로 진행한 면담입니다.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뭐 표현법이라든지 아니면 후렴구 감각적인 표현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자, 향수는 언제 지었나요? 향수는 27년 이런 잡지에서 발행됐어요. 그러나 창작한 때는 조선지광이 발표할 때 이겁니다. 일본에서 대학할 때 됐던 거죠. 시인이 중점 맞췄잖아. 무슨 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이 설명한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께 해설을 직접 듣고 싶어 했더니 저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중요한 거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고향의 따뜻한 전경을 그려본 거래요.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쓴 작품 아니에요. 향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어울려가지고 잘 짜여져 있어요. 창작하면서 어떤 요소를 했냐라고 하면 고향의 모습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도록 했고요. 플러스 정리만 할게요. 후렴구가 반복되도록 했고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시어 사용한다고 했어요. 농촌에서 잘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는 그리움 정서를 환기시킨다라는 거. 환기. OX로 따져보자. 후렴구를 통해서 정서를 절제시켰다. 맞아요? 틀려요? 후렴구를 통해서 감정, 정서를 절제시켰다. 맞아요? 아니죠? 절제는 참는 거야. 아니지? 좌절했다 아니고요. 체념했다, 포기했다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향수에 대한 거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풀 건데요. 프린트 문제 풀 거예요.